저는 올해 72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45년째 살고 있는 박진수입니다. 어제 아침에 한국 전통 장례에 대해 알아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죽으면 여기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싫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미국 사람이 될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미쳤다고 하더군요. 여든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왜 해?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묻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내 뼈만큼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요. 미국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기본으로만 $8,000에서 $10,000는 나가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정도죠. 관 하나만 해도 $2,000, 우리 돈 2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통 장례는 그것보다 더 비싸요. 장례식장 사흘, 상조회사 비용, 납골당까지 하면 1,3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내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 표까지 생각하면 비행기 표가 왕복으로 $2,000, 총 $20,000 정도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20,000면 우리 돈으로 2,6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주식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거든요. 40년 동안 모은 은퇴 자금 중에서 $20,000만, 딱 $20,000만 따로 빼두기로 했어요. 아내 몰래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1978년 2월 27살 때 미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아내와 갓 결혼해서 신혼여행 대신 이민을 택했죠. 손에 든 건 여권과 $500가 전부였어요. LA 공항에 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인타운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처음엔 코리아타운 윌셔 블러바드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한 달 월세가 $290였는데 그 돈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인 제가 낮에는 가먼트에서 재봉 일을 하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아내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고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더니 영어도 조금씩 늘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1982년에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고 1985년에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 간절해졌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1987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1992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때 참 기뻤어요. 드디어 미국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1990년에는 작은 리테일 스토어를 열었어요. 한인들 상대로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였죠. 아침 6시에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어요.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말을 잊어갔어요.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자고 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영어만 썼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니까요. 1995년에 수진이가 UC 버클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의 딸이 미국 최고 대학에 합격한 거잖아요. 민수도 2000년에 USC에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이 정말 부담이었어요. UC 버클리가 1년에 $20,000, USC가 $30,000였거든요. 그래도 대출 받아서라도 보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005년에 수진이가 변호사가 됐고 2007년에 민수가 의사가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성공한 이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했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말도 서투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딸 에밀리, 민수 아들 제이슨, 이 아이들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할아버지인 나와 제대로 대화도 못하죠. 2015년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25년 동안 운영한 가게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어릴 때 살던 경상북도 안동 초가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시던 모습,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2018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어요. 40년 만에 귀국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너무 변해 있었어요. 내가 살던 안동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급히 갔지만 장례식에는 겨우 참석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보니까 한국 전통 장례가 이렇게 엄숙하고 의미 있는 줄 몰랐어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염수부터 입관 발인제까지 모든 절차가 정말 숙연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입으신 수의를 보니까 정말 고귀해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는 양복 차림의 시신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방식으로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죽을 때는 이렇게 보내달라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기 미국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뭔가 너무 삭막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틀 정도 VIWIN그램을 하고 그 다음 날 화장해서 끝이었어요. 가족들은 며칠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분에 대한 기억도 금세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나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틀 만에 화장되어 사라지는 게 맞나요? 그래서 한국 전통 장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장례 문화가 정말 깊고 의미 있더라고요. 먼저 운명하면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그 다음에 관에 모시는 입관, 사흘 동안 조문을 받는 빈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발인제, 그리고 매장이나 화장. 이 모든 과정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자 산 자들이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특히 수의가 마음에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죽으면 평소 입던 양복을 입히잖아요. 하지만 수의는 완전히 달라요. 삼배나 모시로 만든 한복 모양의 옷인데 이 세상의 옷이 아닌 저 세상의 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수의 한 벌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관이 기본관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매장용 관은 더 비싸더라고요. 전체 장례 비용은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좀 더 정성스럽게 치르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내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 표까지 생각하면 총 2만 달러 정도는 준비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절대 반대해요. 당신 미쳤어? 72살에 무슨 소리야?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묻히는 거지. 애들도 다 여기 있는데 왜 한국에 가서 죽으려고 해?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돈을 모으기. 두 번째 한국의 연락처 알아두기. 세 번째 아내 설득하기. 돈 모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모은 은퇴 자금이 있으니까요. 401k에서 조금씩 빼고 주식도 몇 개 팔아서 현재 15,000달러 정도 모았어요. 5,000달러만 더 모으면 목표 달성이에요. 한국 연락처도 알아뒀어요. 안동에 사촌형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미리 연락드렸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장례 치르는 걸 도와달라고요. 사촌형이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고향 땅에서 죽는 게 소원이면 그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아내 설득이 제일 어려워요. 아내는 여전히 반대해요. 애들한테 말해봐. 수진이 민수한테 말해보라고.
애들한테 말했더니 역시나 반대하더라고요. 데드 THATS 크레이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여기서 가족끼리 있는 게 좋잖아. 하지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 사람이 될 순 없어. 내 뼈만큼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아빠가 한국에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덤 찾아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지난달에 한국에 다시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아내도 같이 갔어요. 아내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 전통 장례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요. 마침 아내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함께 참석했어요. 3일장으로 치렀는데 아내도 많이 감동받더라고요.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고인을 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네. 그러더라고요. 발인제 때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상주들이 관 앞에서 절을 올리고 조사를 읽을 때 아내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애들 생각해봐.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겠어.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 반대는 아니에요.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장례 비용을 자세히 계산해 봤어요. 먼저 한국 가는 비행기표 이코노미 클래스로 왕복 $2,000. 아프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3,000로 잡았어요. 한국에서 머무를 숙소비 호텔이나 모텔에서 한 달 정도 하루 $50로 잡으면 $1,500. 장례 비용이 제일 비싸요. 장례식장 사흘 사용료가 57만 원, 우리 돈으로 약 $450. 상조회사 패키지가 49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3,900. 화장 비용이 12만 원, 우리 돈으로 약 $90. 납골당 안치 비용이 70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5,500.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총 $12,000 정도 될 것 같아요.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합치면 $16,000 정도요. 여기다 여유 자금 $4,000를 더해서 총 $20,000를 목표로 잡았어요. 현재 $15,000를 모았으니까 $5,000만 더 모으면 돼요. 매월 $1,000씩 모으면 5달 후에는 목표 달성이에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는 $20,000가 모일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한국에 갈지를 정해야 하거든요. 너무 일찍 가면 한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너무 늦게 가면 여기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의사한테 상담받았더니 제 건강 상태로는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이 있지만 약으로 조절되고 있고 당뇨도 초기 단계라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75살이 되는 2027년에 한국에 가기로요. 그때까지는 3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돈을 다 모으기. 두 번째, 한국에서 머물 곳 정하기. 세 번째, 장례식장 미리 예약하기. 네 번째, 사촌형한테 자세한 부탁하기. 다섯 번째, 아내 완전히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아내 설득이에요. 아내는 아직도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이 먼저 죽으면 여기서 장례 치러줄게. 하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한국에 보내줘.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애들도 설득해. 애들이 동의하면 나도 동의할게. 그래서 요즘 애들 설득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진이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아빠는 미국에 와서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내 정체성을 많이 잃었어. 하지만 죽을 때만큼은 한국 사람으로 죽고 싶어. 민수한테는 다르게 말했어요. 의사로서 생각해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존엄성이잖아. 아빠에게는 한국식 장례가 존엄성이야. 아직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수진이가 변화가 있어요. 지난달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빠 고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민수도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 전통 의학은 어때요? 한의학 공부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언젠가는 애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손주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16살, 제이슨은 13살인데 아직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설명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한국에 가서 죽고 싶어 하는지, 우리 가족의 뿌리가 어디인지요.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꼭 한국에서 죽어야 하나? 여기서 죽어도 똑같은 죽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장례식이 떠올라요. 그때 느꼈던 숙연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 무게, 그런 것들이 다시 마음을 단단하게 해줘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담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수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세요. 집사님의 소명이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는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다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5,000만 더 모으면 돼요. 올해 말까지는 목표 금액을 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7년 75살 생일에 한국으로 떠날 계획이에요. 한국에 가서는 사촌형 집에 머물면서 안동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도 다시 가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편안히 눈을 감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더 설득해보고 손주들한테도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그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사실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혼자서 낯선 땅에 가서 죽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미국에서 45년을 살았지만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마지막까지 나답게 맞이하고 싶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해 보시고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돈이 문제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가족 설득이 어렵다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보세요. 내 경우에는 $20,000라는 목표를 정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요즘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눠요. 여보,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걱정돼. 아내의 걱정도 이해해요. 남편이 혼자 한국에 가서 죽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 같이 가자.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야.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둘 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은 이제 다 컸잖아. 우리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보러 오면 되고.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아내가 동의한다면 계획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둘 다 한국에 가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2배로 들겠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덜 외롭겠죠. 애들한테도 말해봤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한국에 가서 살면 어떨까?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빠 엄마 보러 자주 가야 할 텐데. 민수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에밀리가 할아버지 한국에 가면 K-팝 가수들 만날 수 있어요. 제이슨이 할아버지 태권도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한국이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지난주에 가족 회의를 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제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의학적으로 조언 드리면 아빠 나이에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건 스트레스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할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정말 그게 당신 소원이라면 나도 같이 갈게.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 가시면 저도 여름방학 때 놀러 갈게요. 한국어 공부도 할 거예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2027년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안동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살기.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전통 방식으로 장례 치르기. 비용도 다시 계산했어요. 두 사람 항공료 4,000달러, 한국에서 집 얻는 비용 10,000달러, 생활비 연간 10,000달러, 장례 비용 각자 10,000달러씩 20,000달러, 총 40,000달러 정도 필요해요. 현재 저희 은퇴 자금이 150,000달러 정도 있으니까 40,00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서 살기가 쉬울까요? 언어는 괜찮아요. 한국말을 잊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화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지하철 타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낯설고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헷갈렸어요. 그래도 배우면 되죠. 72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한국 생활 정보를 찾아보고 있어요. 시니어 한국 생활 귀국 후 적응.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정보가 많이 나와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영상도 봤는데 나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잘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사촌 형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진수야, 와라. 형이 다 도와줄게. 안동에 살기 좋은 집도 알아봐 줄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했어요. 지난달에는 한국 전통 장례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의미 깊은 절차들이더라고요. 운명할 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눕히는 것,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승, 관에 모시는 입관, 사흘 동안 조문을 받는 빈소, 마지막 작별을 하는 발인제, 이 모든 과정이 죽은 자를 정중히 모시고 산 자들이 슬픔을 승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특히 3일장이라는 게 좋더라고요. 사흘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인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이틀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수의도 미리 준비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 가서 맞춤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LA 한인타운에 한복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수의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예요. 관도 미리 알아봤어요. 한국에서는 소나무 관이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요즘 아내와 함께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어도 많이 잊었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쓰는 새로운 단어들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택배. 이런 단어들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요. 여보, 한국에 가면 내가 적응하기 더 어려울 거야. 당신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완전히 외국인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아내는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한국어도 조금밖에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한국 문화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국 역사책도 읽고 있어요. 아내가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한국어 과외를 받겠다고 하고 제이슨이 태권도 학원에 다니겠다고 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도 한국 공부를 할게요. 아빠, 엄마 보러 갈 때 대화할 수 있게. 민수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한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겠다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뭔가 뿌듯해요. 우리 가족의 뿌리를 다시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물론 아직도 걱정은 많아요. 정말로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지막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한국 전통 장례가 단순히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고 기리는 과정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국식이에요. 나는 한국식으로 보내지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져서 좋았듯이 나도 그렇게 보내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0,000를 모으고 있어요. 매달 $1,000씩 올해 말까지 다 모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2027년 75살 생일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거예요. 고향 안동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45년 전에 미국에 온 27살 청년이 72살이 된 지금의 마지막 꿈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민자로 살았어요. 아이들도 잘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미국 시민으로서 할 도리도 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한국 사람으로 죽고 싶어요.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대해도 괜찮아요. 시간을 갖고 설득하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5,000만 더 모으면 돼요.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후 태평양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쓸 거예요.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할 거예요. 그게 박진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명이 될 거예요.